좋아하는 일 대 잘하는 일.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일단 자기 전공을 찾아서 자기 전공과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한 40% 미만도 안 됐던 것 같고,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일, 잘하는 일 이런 구분보다는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대표님,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. 네. 질문은 총 5가지가 있고요. 네.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.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. 성실한데 일 못하는 신입사원 대 불성실한데 일 잘하는 능력자 신입사원. 일 잘하는 능력자 신입사원? 저는 성실한데 일 좀 못하는 신입사원. 근데 IQ가 한 90만 넘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바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, 성실한 사람들은 조금만 다듬어 주면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, 그리고 또 좀 성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회사에 약간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남들보다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주어진 일 같은 것들은 진짜 묵묵히 해나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라 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성장하는데 그분들의 도움들은 진짜 필요해요. 대신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일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좀 중요하죠. 스노폭스라고 조단위 자산가라고 하는 이제 김성호 회장님이 있는데, 김성호 회장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. 회사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를 떠날 생각을 잘 안 한다.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회사 운영이 된다.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, 반면에 일은 잘하는데 불성실하다? 그거는 왜 제가 안 좋게 생각하냐면, 회사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, 불성실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실한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따로 잡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들보다는 성실한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고, 보통 불성실한 친구들 보면은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. 그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왜 불성실해지냐면은 자기가 거기서 제일 똑똑하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자기가 그 정도 노력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 열심히 할 땐 또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태도가 있어 버린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. 머리도 좋은데 왜 불성실해? 이왕이면 둘 다 같이 잘 해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. 그런 친구들 볼 때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산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깝다라는 느낌? 조직 생활을 하려면은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성장률과 비전 있는 중소기업 대 스스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없는 대기업. 우리 기업? 성장하는 중소기업은 재밌어요. 배울 게 많고. 근데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다? 그러면 직원들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. 미팅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, 와, 이 사람들 연봉이 거의 억대인데 표정이 다 왜 이럴까? 그런 것들 보면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재밌고 배울 게 많아서 저는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. 보통 이제 그 성장이 없는 대기업, 그 기업들 보면 금호, 대우그룹 이런 데들 있잖아요. 그런 데는 지금 다 없어졌죠. 인터넷이 대한민국에서 망한 대기업들 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아마 성장 없는 대기업일 것 같은데, 그런 기업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생존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. 우리 회사가 언제 끝날지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업인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이제 생존하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테고, 행복한 삶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근데 보통 그 성장률이라고 하면 매년 이제 목표를 한 20% 정도 상향시키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했던 일들이 있는데 1년 동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익숙하게 빠르게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. 그걸 한 10% 정도 능력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고, 거기에서 한 10% 정도 노력을 좀 더 하면 한 20% 정도 성장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20% 정도 성장은 해야 적어도 성장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들을 직원들한테 이익을 좀 쉐어한다든지 그러면은 제 생각엔 한 15% 이상씩은 성장해야 좀 성장하는 기업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회사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졸업하자마자 지원한 파릇파릇한 신입사원 대 자격 요건은 미달이지만 회사 경력 1년 있는 중고신입. 이건
기업의 조직 문화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조직 문화가 묻어진 사람들을 안 뽑는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,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데서의 그런 시스템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학습해 온 사람이 더 편하다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마다 좀 다를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종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100명이나 되려나? 그러니까 저는 때묻지 않은 신입사원을 좋아하는 편이죠. 만약에 경력사원으로 이제 뽑는다고 한다면 정말 시장에서 능력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됐던 사람이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, 신입사원을 가르쳐서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좋다?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. 그래서 자격요건 이야기하셨는데, 자격요건은 맞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는 게 좋죠.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채용을 한다는 거는 그건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, 사람 없다고 막 채용하면은 그 사람 또 나가버리면 또 손실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좋아하는 일 대 잘하는 일.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고용정책 공부하고 노동경제학 쪽 공부하다 보면 다루는 데이터 중에 대학생 직업이동 경로조사라는 이제 곰스 데이터가 있어요. 거기에서 보면 일단 자기 전공을 찾아서 자기 전공과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한 40% 미만도 안 됐던 것 같고, 더군다나 우리가 전공을 선택할 때 알고 선택했나? 그냥 막연히 이 대학에 갈 수 있냐 없냐 그 관점으로 보통 좀 생각을 했잖아요. 뭐 전공 선택할 때도 미스매칭이 있었을 것 같고, 그리고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막상 뭘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또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,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일, 잘하는 일 이런 구분보다는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낫다. 초기에는 잘하는 일, 돈 버는 일 하고,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잘 하게 되면 돈을 또 많이 벌게 되니까 자산을 이제 조금씩 쌓아가지고 취미생활로 좋은 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잘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계속 일을 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, 저는 이제 돈을 번 거 가지고 주말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.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회를 돈으로 쓸 수 있다?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돈 버는 일이 우선일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확인하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, 좋아하는 일을 만약에 찾게 된다? 그건 진짜 행운이거든요. 왜냐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지치는 사람이 있을까? 안 지쳐요. 진짜 잠자는 시간,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, 그러면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일을 잘하게 될 거예요. 시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될 테니까.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고 취미생활을 하자. 그러면 둘 중 고르자면 잘하는 일인 건가요? 선택이 없어. 돈 버는 일. 나는 돈 버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. 근접하게 보자고 하면 잘하는 일.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면 월급 안 받고 일하겠다라고 해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월급 안 받고 할 정도로 그 각오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생각해봐요. 월급 안 받아도 진짜 할 수 있으면 좋아하는 게 맞을 거예요. 네,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스펙은 좋은데 면접에서 말을 잘 못하는 지원자 대 스펙은 미달인데 면접에서 말을 엄청 잘하는 지원자. 일단 능력과는 별개로 스펙이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갖춰줘야 될 게 갖춰졌던 사람,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실도나 이제 자기 책임감 이런 측면으로 굉장히 선호를 해요.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사 담당자 뭐 아니면 직무 전문가 다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이고, 왜냐면은 남들은 안 했는데 얘는 했단 말이야. 놀고 싶은 거 참고 했을 거고,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, 그리고 뭐 자격증, 뭐 공모전 이런 것들 이제 스펙 잘 키운 사람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, 말을 잘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잘한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?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필요한 말이 뭔지를 알아요.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뭔지를 이해한다라는 거고, 경청 능력과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있어야만 필요한 말을 또 할 줄 알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말을 좀 잘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. 그러면 전달이 잘 됐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것도 말 잘하는 사람이고, 또 좀 어려운 역량이지만 자기가 뱉은 말의 영향력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알아요.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기분이
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을까? 그리고 저기에서는 이를 대응하는 방법이나 변화가 생길까?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인데 그 세 가지 정도가 잘 되어야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냥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.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끄러운 사람이고 말 많은 사람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막 허공에 날아다니고 가볍고 그래요. 그리고 실제 내용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진 않고, 뭐 다행히 저는 이제 평가 전문가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들었으면 필요한 말을 하게끔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,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 잘하는 사람,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,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해할 수 있고,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고민하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다. 네.